부터 좀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Computing and Technology Ethics라고 해서 좀 잘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컴퓨팅과 기술 윤리라고 하는 거야. Engaging through science fiction이라고 하는 건 공상과학을 통한 engage가 보통 우리가 뭔가 뭐 종사하다, 관계를 맺다, 참여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쭉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의미야. 그래서 공상과학을 통한 탐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책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살펴보는 이 눈의 모습이 나와 있지.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발달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글로 말을 바꾸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 좀 오묘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 우선 크게 보면은 한 3개 정도고, 요 그림은 어떤 걸 좀 보여주려고 하냐면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 그 요소를 블럭처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안에서도 신체적인 것을 좀 기본적으로 보지 않고 뭔가 정신적인, 도덕적인 성품이나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그 안에 kindness라든가 honesty 또는 self-respect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성 요소로서 우리 인간성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어떤 내용을 좀 전개를 시킬 거다. 첫 번째부터 표시합시다. virtue라고 하는 단어가 뭐 덕, 미덕 또는 가끔은 장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미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building blocks, building block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블럭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의 캐릭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큰 범위를 내포하고 있거든. 여기에서는 어떤 성질이나 성격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붙이면 인간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인간성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 근데 요 단어도 좀 애매한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질이지, 양과 질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자질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성에 관련된 것만 볼 거기 때문에 품성이라는 말로 조금 바꿀 거야. 이거 뭐와 같은 품성이냐면 친절함, playfulness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재밌게 노는 것, 장난기, 아니면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 이런 거와 같은 근본적인 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덕이 있다라고 할 때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을 얘기한다라고 봐주면 돼. 기본적으로. 뒤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미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은데, 키워드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근데 품성이 또 아니래. 근데 어떤 품성이냐면 단지 일부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품성은 아닙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 그럼 얘가 아니야. 그럼 뭔데? not 쓰고 원래는 보통은 but을 쓰지. not A, but B의 구조.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준 거야. but rather 이렇게 들어간다. 하지만 오히려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 exercise라고 하는 것은 행사하다라는 의미야. 발휘하다라는 의미. 그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논리적인 오류가 좀 생겨.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볼게. 해석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미덕이 뭐야?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야.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데, 여기 뭐 친절함이라던가 자존감과 같은 기본적인 품성이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뒤를 봤더니만 여기까지도 괜찮아.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람만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럼 미덕이 뭔데?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앞에 virtue라고 하는 얘가 직접적으로 품성이라고 했어.
그런데 미덕을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미덕은 그 품성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했어. 이게 용어를 쓸 때 A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얘는 쭉 가다가 A는 이라고 얘를 정의하는 말이 얘가 다시 나오는 거야. 지금 보면 왜냐하면 virtue가 quality라고 했잖아. 근데 virtue를 설명하는데 quality를 집어넣어 버렸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야. 사랑을 설명하려면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얘는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좀 모순된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의도한 바는 뭐냐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어떤 품성들인데 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냐 없냐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의 모순적인 논리가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본다면 virtue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품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렇게 그냥 써놨으면 큰 무리가 없을 건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요 뒤쪽이었던 거다. 요 부분.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미덕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뭐냐? 인간성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성질이다라는 거고 모든 사람이 가진 품성 발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거. 핵심은 뒤에 거야. 이 부분 뒤쪽에 표시합시다. 이거는 내 설명만 듣고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너희가 직접 읽어봐야 돼. 말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 계속해서. 순환 오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도 있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성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 그거 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면 돼. 미덕 윤리에 따르면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2번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의 연결고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이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능력들을 얘기할 거야. 모든 사람들은 부여받았어. endow라고 하는 것이 부여하다. 그러니까 주다라는 의미야. 뭘 부여받았냐면 똑같은 기본적인 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체계적인 집합. 이거를 부여받았대. library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여러 책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야. 그러니까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보면은 자존감이나 어떤 친절함과 같은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체계적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을 library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준 거야. 이게.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근본적인 의미는 똑같은 기본적인 미덕의 체계적인 집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체계적인 이 미덕, 많은 것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거. 근데 부여받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석할 때 뭐뭐를 가지고 태어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 부분.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다. 뒤에 나와 있는 똑같은 기본적인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잠재력, 어떤 잠재력? 뛰어날 수 있는 잠재력, 어디서? 이러한 미덕 중에 어떤 것에서도 뛰어날 수 있는 이 잠재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구성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장난기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한 미덕들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하나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뛰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우리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어떤 정신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인간성만 본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의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그러므로 우리를 구별짓는 것은 differentiat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르게 만드는 거니까 구별지어 누구랑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로 보려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 우리를 서로 구별짓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not 이거 아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but 여기 나와 있지?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세미콜론 썼지? 근데 지금은 but을 썼지. 이렇게 표현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게 아니고 뒤에 겁니다. 그럼 앞쪽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다시 나와. 미덕은 품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다시 풀어서 이 우리를 구별짓는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결국 우리가 주어진 미덕을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오히려 정도라고 하는 거야. 어떤 정도 우리가 뒤에 나와 있었던 이 능력, 요 뒤에 같이 볼게. 그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 정도야. 그래서 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 그럼 그 미덕이 밖으로 드러나겠지.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어. 그러면 가지고는 있지만 드러나진 않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친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발전을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은 개발을 많이 해놨으면 친절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말을 여기다 써준 거야. 그리고 가운데 나와 있는 거는 앞에 거랑 좀 연결되지. 우리가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어떤 정도,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을 발전시켰냐라는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냐,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어떤 교육이나 사회적인 주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능력들을 키워나갔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정도를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또 중요한 내용이 좀 됐던 거야. 그래서 미덕 윤리의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인간의 동일한 잠재적 미덕이 존재하고 있고 미덕 발휘 능력의 발달 정도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 문법은 이따가 좀 볼 거고, library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좀 했지만 리스트라고 쓰면 안 될까 좀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어떤 집합이니까 리스트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library라고 하는 단어는 체계적이고 내재된 덕목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목록보다는 타고난 덕목의 저장소 같은 개념을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너희 내신 대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쭉 읽을 건데, 그때 나한테 질문하는 것들은 뭐 문법적인 거 그렇게 많이 질문 안 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다시 물어봐. 지금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복습할 시간들이 좀 많이 없기도 하고 내신 때는 다시 보게 되면 좀 잊혀지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화면으로 다 만들어서 영상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걸 좀 다시 좀 보면 돼. 마지막 부분 요거 하나 봅시다. 체크 한번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까지 준비하냐고. 근데 그런 것까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면 나도 애매한데 너희는 얼마나 애매하겠어. 읽으면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해석해주면 뭐 해석만 하게 되면은 그건 큰 의미가 없지. 미덕 윤리학은 아직 설명 안 했다. 이건 이따 설명할 거야. 미덕 윤리학의 틀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덕 윤리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적인 윤리학하고는 좀 다른 관점인 거야. 이 틀 안에서 보면 만성적인 거짓말장이니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빈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미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부분에 빈칸을 뚫을 거야. 이쪽에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미덕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은 어떤 관용이라고 하는 게 없어. 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걸 가지고 있지만 발전이나 개발을 못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직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어. 부족은 가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뒤에 뭐라기보다는 lacking, lack이라고 하는 단어도 부족이라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결핍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 얘는 없는 거야. 이쪽은 없는 거고 얘는 부족한 거고, 뒤에 정직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정직함의 결핍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정직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뒤에 뭐냐면 올바른 상황과 진정한 욕구, 어디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로 그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욕구, 뭐 하려는 욕구냐면 become more honest, 좀 더 정직해지려고 하는 욕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다라는 품성, 이 미덕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더 큰 능력, 정직함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요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빈칸으로 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앞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내용을 정리하면 미덕윤리, 이 미덕윤리에서 실천적인 함의, 뭔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포된 의미가 뭐냐? 이걸 함이라고 한 거고, 도덕적 결함이 완전한 부재가 아닌 정도의 문제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에서는 미덕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됐고, 아직 미덕윤리학은 안 봤어. 문법을 잠깐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좀 볼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문법적인 게 크게 없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is endowed with라고 하는 거에서 원래 endow라고 하는 단어가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A with B라고 하는 구조로 이렇게 쓰이는 거야. 우리가 부여라고 하는 거는 제공의 개념이지, 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supply라고 하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 supply도 A with B라고 하는 구조로 쓰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뒤에 나오는 단어의 배열이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으로 쓰였고, with는 요 구조에서 남은 거야.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봐도 괜찮아. 뭐뭐를 가지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s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주어, 여기 potential이라고 하는 주어하고의 연결고리를 잠깐 좀 보려고 했던 거. 단순하게 virtues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whether or not이라고 하는 부분은 is라는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걸로 명사 성질을 써야 되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whether이라는 걸 썼고,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if를 써서 or not을 쓰면 이런 구조는 쓰지 않는다는 거. or not은 whether만 붙인다. 그리고는 문법으로 조금 더 볼 건 여기 to which. 이 to which는 좀 신경 써야 돼. The degree to which는 사실 그냥 한 덩어리처럼 외워도 괜찮아, 이건. 통째로. 우리가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말을 써. 까지. 그러니까 얘는 to the degree. 이런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degree를 받아갈 때는 전치사를 to를 쓰는 거야. 원래 요 뒤에 보면은 we 뭐 쓰고 to 뭐뭐 degree. 이렇게 가겠지. to the degree. 그럼 degree 지우고 to which가 여기 붙은 거야. 뒷문장은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고, 3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be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보고 lacking을 나중에 볼 거야. 큰 틀을 보면 동사가 나왔지, 목적어 나오겠지, 그 다음에 as, be라고 하는 거, 이 수업 때 꽤 많이 언급을 했었지. as 뒤에 나오는 이 단어는 형용사하고 명사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때 형용사, ing, pp 다 들어갈 수 있고, 명사니까 동명사도 가능해. 이거 동명사로 보면 돼, 그냥. 이 부분. 그럼 여기 s 다음에 ing는 이해가 됐고, rather than 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또 한번 볼 거야. rather than은 첫 번째로는 전치사 취급을 해서 뒤에 ing 형태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두 번째로는 병렬 구조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내용상 봤을 때는 부족하다와 결핍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rather than은 그냥 전치사로 보고 앞에 거라는 상관없이 ing를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요 being이라는 자리의 성격과 lack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격을 맞춘 거지. 그래서 앞쪽에 만약에 동사가 쓰인다라고 하면 그 동사랑 병렬 구조로 같은 성질을 갖게끔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given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독해에서는 좀 다르게 쓰이지. 우리가 그 고3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given을 쓰면 뒤에 어떤 것들을 쓰고 콤마 찍고 완전한 문장을 쓰는데 어쨌든 분사구문인 건 맞아. 그래서 given을 쓰면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의 내용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give라는 단어가 뭔가를 주는 거잖아. 대상을 두 개 쓰는데 하나가 없어. 그래서 수동을 쓴 거야. 그럼 뒤에 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뭐뭐가 주어지면 이 2번에 해석을 한 거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1번의 의미로 가는 거야. 1번. 독해에서는 1번으로 먼저 가는 게 좋다. 문법적인 것들은 다 봤고, 아까 그 미덕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잠깐만 좀 볼게. 이것까지 아느냐라는 거야, 이것도. 이것까지. 근데 많은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일반적인 윤리학하고 미덕윤리학.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거잖아. 옳고 그른 것을 바라보는 게 학문적인 분야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무적인 것과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의무는 이거야.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 의무야. 근데 공리는 이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게 윤리인 거야. 요게.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암에 걸렸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괜찮아질 거예요. 요게 윤리야. 요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학은 행동 자체가 도덕적인가?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미덕 윤리학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좀 따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쪽 보면 될 것 같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서 미덕을 적절하게 잘 발휘할 수 있냐라는 거. 요걸 좀 보는 거. 왼쪽 오른쪽에서 차이가 좀 미묘할 거야. 그래서 얘는 판단 기준이 원칙이야. 지킬 꼭 지켜야 돼. 무조건.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로운 걸 주느냐 마느냐라는 거고,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덕목을 잘 발휘했는가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거짓말 하면 안 돼. 이 의무적인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좋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사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일반적인 윤리학이야. 공리주의. 그런데 미덕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라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정직함이다라고 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직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황을 잘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덕윤리학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발현시키느냐라는 쪽으로 가고, 얘는 절대적인 좀 형식적인 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좀 달라. 그래서 앞에서 계속 미덕윤리학을 얘기한 거야. 일반적인 윤리학에서 본다면 아까 상습적인 거짓말장애는 그냥 거짓말장애야. 얘는 나중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정직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미덕윤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미덕을 잘 발전시켜서 충분히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1번에 나와 있었던 부분. 메인 아이디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발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 1번은 이렇게 마무리. 2번에 나와 있는 건 literacy is liberation이라는 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니까 문해력은 해방이다라는 거고, 밑에 여기 working towards justice through culturally relevant teach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문화적으로 적절한, relevant가 적절한이라는 것도 있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근데 여기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해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중심 내용은 이거야. 내용은 되게 단순해. 교사는 학급 도서관을 구축할 때 자신의 선호도보다 학생들의 독서 선호도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앞에 책의 제목하고 좀 안 맞지, 지금 이거 보면.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사의 생각은 좀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해력하고 연결이 되냐면 도서관을 만들면 그 안에 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를 할 거야. 그러면 자신들의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커질 수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의 전체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요 파트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중에서도 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야. 거기만 좀 언급이 돼 있어. 전체적인 구성은 한 4개 정도. 도서관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교사가 있어. 교사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구성을 혼자 구성하게 되면 이건 좀 안 좋아.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가지고 2개의 표현으로 좀 만든 거다. 표시합시다. 지문들이 수능 특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신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기억하고 그 문법적인 거라든가 표현들을 봐야 될까? 요거 좀 신경 쓰면 돼. 내용을 보면 우리 교사로서 우리는 cannot be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지야. 의지가 아주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는 의미다. 의도적으로 ignorant라고 하는 거는 무지한 거지. 원래 내가 뭔가 지식이 떨어져서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무지한 거야. 의도적으로 일부러 무지할 수는 없어. 언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교실의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갈 때 develop이라는 단어의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키워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키다, 개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교실의 도서관에 책이 1권이 있다가 2권이 있고 3권이 있고 그리고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develop이라는 단어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교실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야. 이 부분은 교실의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앞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ing하고 요 ing하고 병렬 구조가 되겠지. Making other choices about text. 요 텍스트는 그냥 책이라고 보면 돼. 책들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이 그러면 기존에 어떤 선택이 있었나? 원래는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공상과학이나 판타지라고 하는 것들을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라고 하는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다른 자신만의 선택을 하는 거야. 이 other choice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이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curate라고 하는 큐레이터야. 큐레이터는 뭔가를 체계화시키는 사람이야. 그걸 이게 큐레이터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체계화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그래서 이거를 말을 좀 바꾸면 관리하다라는 말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실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아마 나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뒤에 좀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독자보다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문장을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야. 뒤에. 그럼 독자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학생들이겠지.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교사의 책임과 인식, 교실 도서 선택에서 의도적으로 무지한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사 선호보다는 학생 선호의 우선순위가 강조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 여기에 willingly ignorant는 다시 한번 보면 의도적으로 학생의 요구나 선호를 모른 척하는 것. 그래서 선택하는데 고의적으로 on purpose 무시한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의도적으로 뭔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뒤쪽은 요 2개만 표시합시다.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거야. 지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러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지문을 이제 바꾸겠지. 지문을 바꿀 거야, 분명히. 이런 쉬운 문장들로 문제를 냈다가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문장들을 일부 거의 많이 바꿀 거고, 이 안에 어휘도 많이 바꿀 거고, 그래서 내포된 의미라던가 문장 구조를 바꾸면 이제 문법적인 것들이, 문제를 낼 것들이 꽤 많아져. 너희가 1차적으로 보지 않은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돼. 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독자가 아니야. 뭐에 대해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공상과학과 판타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열렬한 독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교실의 audit. audit이라는 단어가 보통 언제 쓰이냐면 회사가 이 돈을 잘 썼냐 마냐라고 하는 거를 검사를 해. 그걸 감사라는 말을 써. 회계 감사.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실 평가. 우리가 장학사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고, 그럼 교육을 잘 하는지를 검사하는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에서 장학사라는 사람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는 검사를 하거든. 그럴 때 교실을 평가하는 거야. 이 부분. 그럼 이 교실 평가가 뭐에 대한 평가인가 봤더니만 my collection. collection은 모음집이잖아. 내가 도서관을 구성할 때 책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이 책의 모음집에 대한 교실 평가가 드러냈대. 뒤에 뭔가를 밝혀냈대. 요 해석을 할 때 사물 주어인 경우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보지 말고 조금 풀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모은 책에 대한 교실 평가로 인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해가 좀 빠를 거야. 나는 had far fewer titles. 타이틀은 제목인데 이게 서적이라는 의미도 쓰인다. 훨씬 더 적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장르에서. 뭐보다? 다른 장르에서 보다도. 그래서 타이틀은 책의 제목이니까 그냥 책, 서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평가를 받는 이 사람은 몰랐던 거야. 사실은 인식을 못했던 거야. 인식 자체를. 봤더니만 교실 평가해보니까 다른 장르보다, 즉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사이언스 픽션이나 판타지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이것보다도 다른 장르에서 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 요 장르는 다른 장르구나. 요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공상과학하고 판타지라는 거고, 요거는 다른 장르가 되겠지. 아마 교사가 좋아하는 장르. 그래서 내가 아는 것.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게 있어. 뭐로부터?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또 reading이라는 것하고 talking하고 지금 병렬 구조가 되겠네. reading of their surveys. 그들의 설문조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로부터 내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what절이 전체적으로 주어가 되겠고 이제 동사가 나온 거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야. They love science fiction. 그 학생들은 공상과학과 판타지라고 하는 것을, 판타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장 인기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야. 문장 되게 쉽다 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편향이 생겼다. 이걸 이제 교사가 알게 된 거야. 교사 자신의 장르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학생들의 실제 선호와는 불일치가 드러났다라는 내용. 표시 한번 하고. 요 문장은 해석이 조금 이렇게 말이 꼬일 수 있어. 요 말이 꼬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돼. 나는 인정했어.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목적어가 안 나왔지. To student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내가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인정했대. 그게 뭐냐면 나는 let 나왔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에 lead라고 하는 요 동사 원형이 연결된 거야. disinterest라고 하는 것은 interest가 관심을 가진 거고 dis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는 무관심이야. 그래서 나 자신의 무관심이 뒤에 것을 야기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뭘 야기시켰냐면 안 하는 것. not doing의 주체는 나야 나.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뭘 안 했냐면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d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what을 썼으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근데 tell에 대한 목적어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된 거야. tell은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어. 목적어 다 쓴 거야. 그럼 이쪽은 빠진 게 없지. 그럼 어디가 비어있나 봤더니만 desired라고 하는 여기가 빠져있어. 요거를 what으로 쓴 거다. 뒷문장을 그냥 보면 그들은 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붙이면 그들이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자연스러울 거야. 그들이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야기시켰다.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너희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이야. 이 문장은 한글 혹시 해석할 때 말이 좀 꼬일 수 있어. 나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 What they wanted me. 내가 무엇을 덧붙이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추가했으면 좋은지, 교실 도서관에 또 What text they wanted to read라는 어떤 책을 그들이 읽고 싶어 하는지, 언제 우리의 집합 활동에서 집단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업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집단적인 활동에서 뭘 읽고 싶은지 이런 것들 물어봤고 그리고 나는 바꿨어. 변화를 줬지. Based on that feedback.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주게 된 거야. 이게 I changed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요 도서관의 상황을 바꾼 거야. 그런데 왜 목적어가 없냐면 지금 목적어 안 쓴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맥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I changed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상황 자체를 바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목적어를 빼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문맥상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라고 해서 얘를 수동으로 쓰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어 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야. 이건 내용적으로 보면 교정행동의 실행, 그래서 교사의 편향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 직접적인 피드백 수렴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까지. 그랬더니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해석만. 우리 사이언스 픽션, 판타지 섹션이라고 하는 섹션은 어떤 부분이지? 이 공상과학과 판타지라고 하는 이 섹션이 2배가 되었고 그리고 독자들은 뭘 할 수 있었냐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어.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해력 행위가 뭔가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드백이었던 거야. 문해력이 갑자기 등장을 했지.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행위가 점점 커지고 발전할 수 있는 피드백이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해력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독서 활동이겠지 뭐. 독서 활동. 판타지라고 하는 것과 공상과학 분야가 없었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없으니까 독서를 많이 안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분야를 많이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구성을 바꾸게 되면 얘네가 독서를 하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위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겠지.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피드백을 계속 제공했다라고 한데 내용 보고 여기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볼 거다. 변화의 긍정적인 결과 학생 선호 장르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문해 활동의 활성화가 촉진되었다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면 이게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잘못 이해하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이 뭔가요? 이게 피드백으로 볼 수 있어. 이 피드백 아니야 이건. 이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독서 활동을 하고 교사가 이 책의 내용은 이거야.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게 피드백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도서관의 상황, 구성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의 피드백은
독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보와 의견 제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부분에는 이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도서관의 위치에서 뭔가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위, 독서하는 행위가 좀 더 많아질 테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적인 내용은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의 선호라고 하는 걸 우선시해야 된다. prioritize라고 하는 것. 뒤에 자신만의 어떤 독서의 선호보다도 이 도서관을 조성할 때라는 것까지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human factors라고 나와 있고 paramedic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paramedic라고 하는 것이 응급구조라고 하는 걸로 좀 쓰인대. 그래서 응급구조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요인 또는 요소로 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용은 사람들은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설계의 결함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전체적인 구성은 한 4개 정도. 요 스토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가스레인지 정도 같은 거야. 이 가열을 해서 어떤 것을 조리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 안에 뭔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실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설계의 결함이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이 요 내용하고 이제 연결해 주면 된 거고. 표시합시다. 됐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 즉 타고난 경향,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뭐 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지. 뭐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뭘 잘못하면 누군가의 탓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 이러한 타고난 성향이다라고 하는 어떤 경향은 공유된대. 누구에 의해서? 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류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서. 이 말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오류를 저지른 사람이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다시 그냥 뒤에서 이어가면 된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종종 동의합니다. 어떤 내용? 그 오류는 자신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 결국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오류를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뒤에 나와 있는 게 좀 핵심이었던 거야.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됐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 언제? 그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그런데 이 무언가다라고 하는 것은 after the fact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후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후에라는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라는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변명을 할 수 없는, 즉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I knew better 이라고 하는 거는 더 잘 알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잘 알았으면 이라는 의미야. 약간 자책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좀 더 잘 알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이 표현은 흔한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을 행한 이 사람이 하는 아주 흔한 말이 될 수 있어. 아니,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더 잘 알았어야 됐는데 라는 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비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야. 오류가 난 후에
자책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실수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뒤쪽도 표시하고 하지만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설명하려고 해.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을 때 It was my fault. 이건 내 잘못이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이것,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것은 valid analysis라고 하는 타당한 분석이 아니야. 이건 타당하다라고 하는 유효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제대로 분석한 게 뭔데? That doesn't help. 그건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 그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전혀 줄 수가 없어. 자책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석을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보자고. 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발견되어져야만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 사람들마다 오류가 다 발생해. 누가 해도 그래.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외적인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오류가 뒤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문제인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 자기 비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공통적인 오류 패턴의 의미 공통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의미가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원인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부적인 원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 요거 표시해주고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시스템이 등장하는 거야. 만약 시스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류를 만들도록 허용을 한다면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러면 그것은 매우 나쁘게 잘못 설계가 된 거야. 이 문장 이해하는데 큰 무리 없지.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induce는 유도하다야. 누가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라고 할 때 목적어 투동사 원형을 써. 문법적으로 좀 체크한 거. 여러분이 오류를 범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 설계된 거야. 그럼 두 개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앞에 나와 있는 거 잘못된 거 맞아. 근데 얘는 더 잘못됐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뒤에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유도한 거니까 내가 잘못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첫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이따가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 설계의 책임, 오류 가능성이 설계 결함으로 인식되고 있고 오류 유도 시스템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처음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은 뭔가라고 하는 거는 let은 허용이야. 너 실수해도 돼. 이게 허용인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실수를 해도 내버려둬. 실수를 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파일을 닫아버렸어. 근데 원래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닫으려고 하면 문구가 하나 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없어. 그냥 파일을 닫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될 때 경고 메시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도 설계가 잘못된 거야. 오류를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건 오류를 유도하고 있으면 이건 더 나쁜 거야. 좀 이해되겠나요, 이거? 두 개가 다른 거야, 지금. 이 부분. l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용해준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줄 거야.
내가 잘못된 이 스토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스레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가스레인지니까 가스레인지의 버너를 켰어. 요것도 구조를 좀 보자. 집에서 가스레인지는 다 봤잖아. 근데 여기에 burner이라고 하는 것은 burn, 연소시키는 거지. 요걸 화구라고 해. 화구. 불이 나오는 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burner야. 전체는 스토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스레인지의 버튼을 이렇게 돌렸을 때 버튼을 돌리면 이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오겠지. 그런데 내가 잘못된 화구를 킨 거야. 잘못된 화구.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불을 켜야 되는데 버튼을 돌려서 이쪽 불을 켜게 만들었어. 잘못된 불을 킨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뒤에 얘 때문이 아니야. 나의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이거는 잘못된 매핑 때문이야. 맵은 지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에 고양경찰서가 여기 있고 화정에 있는 퍼스트하고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위치를 잘 맞춰서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의 상대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거거든. 이거는 배치라고 볼 수 있어. 배치. 잘못된 배치 때문이야. 뭐와 뭐 사이에 컨트롤하고 버너, 즉 조작하는 부분과 이 화구 사이에 잘못된 배치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버튼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얘랑 연결시켜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얘랑 연결시켜야 돼. 그런데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 잘못돼 있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 매핑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에게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 아, 얘는 원래 왼쪽이 오른쪽으로 돼 있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돼 있어. 요 관계를 가르치는 것. 그럼 나중에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똑같은 오류를 범할 거야 아마. 아, 착각했네.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이 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없어.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매핑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계를 다시 해야지. 이 화구의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will stop, 요 내용 그대로 들어가겠지. 이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책,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설계 해결책의 중요성, 사용자 교육보다는 설계 개선이 효과적인 거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리가 좀 제시가 됐던 내용이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고 요지는 요거였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있지, 오류에 대해서.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의 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원인이 종종 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던 부분이었고, 문법을 좀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에 to blame은 tend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지. tend to 동사 원형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체크를 좀 해놨어.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는 문법이 크게 없었고,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도 아까 설명했었지. induce 목적어 to 동사 원형.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stop 목적어 from ing의 구조로 좀 써준 거야. 근데 stop은 얘는 다른 단어하고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prevent, keep, bore, hinder, 그리고 discourage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동사들이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는데 stop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stop이라는 단어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에 from 안 써도 돼. stop은 괜찮아. 나머지는 써야 돼. stop은 안 써도 의미가 똑같다. 나머지는 다 써야 되는 것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from이 없다라고 해도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건 아니야. 괜찮은 것. 3번은 이 정도까지 보면 14강의 4번을 좀 보도록 하자. 4번은 Media Today라고 해서 Mass Communication in a Converging World라고 하는 것이 있네.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거야. 대중매체에 관련된 것 같아. 오늘날의 미디어 Converging World, 융합하는 세계에서의 대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된 내용이야. 주제는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 시대에도 영향력 있는 배급 또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배급이 또는 유통이 제품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웹상에다가 뭔가를 올리고 그걸 또 누군가가 받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빠른 시스템으로 좀 되어 있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중간에 이거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배급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야. 크게는 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림은 어떻게 좀 되어 있냐면, 원래 여기 이제 책인데 책이 막 쌓여 있어.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아주 강력한 배급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production이라고 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대. 뭐가 없으면, 배급이 없으면.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배포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고 온 거. 그만큼 생산이라고 하는 것만은 안 되고 배급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강력한 배급자가 없으면 뒤에 상품의 목록들, 그런데 이 상품의 목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판 조직의 경영진들이 executive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명령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뭐 중역, 임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경영진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출판 조직의 경영진들이 믿고 있어. 뭐라고? could be, 일 수 있다고, 아주 거대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상품의 목록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기회 또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Achieving its potential, 그것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팔리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적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만큼 강력한 배분, 뭔가 분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배급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디스트리뷰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언급을 할 거야. 강력한 이 배급자가 도대체 누구냐? 구체적으로 요거 좀 볼 거고, 문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요 대시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로 좀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선행사는 얘가 선행사인 거고, 도대체 뒤에서 뭐가 빠진 거냐? 주어가 빠졌어. 여기 나와 있는 거. 관계사절에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한 번 나오는데 여기도 한 번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얘도 한 번 있지. 그럼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보면,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관계대명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다시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너희한테 이제 이해하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주어 동사가 삽입이야. 그리고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기에라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주 편한 해석이야. 사실은 삽입은 아니야. 이 나와 있는 건. 이건 삽입이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 그러면 그게 무리가 없거든. 이것도 보면 여기에 publishing부터 believe까지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 출판 조직의 경영진들이 믿기에는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앞에 거. 나쁘지 않지. 의미도 괜찮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조금만 더 있을게. 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도 있고 다시 주어 동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believe that, say that 이렇게 나와 있는 뭐 tell that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대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요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선행사하고 동일했던 거지. 얘를 지우면 접속사 that도 지워지고 여기에 명사 주어도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대신 쓰게 되면 남는 거는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뭐뭐 주어가 뒤에 동사한다고 앞에 동사하는 여기 해석이 좀 좋아. 주어가 뒤에 동사한다고 앞에 동사하는. 봐봐. 이 출판 조직의 경영진들이 뒤쪽에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여기 좀 좋다는 거야. 여기 해석이 조금 더 깔끔해. 그러한 앞에 상품의 목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라는 걸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좀 맞다라는 부분이야. believe, could be 동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좀 설명한 거였고, 내용은 배급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 생산과 배급이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성공 잠재력 실현의 핵심 요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준 부분이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이제 내용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부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some people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부라는 말을 쓰게 되면 글쓴이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걸 좀 보여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글쓴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믿기도 하지. 뭐라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줄인다는 거야. 뭐를? 중요성을. 뭐에? 출판과 배급의 중요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 아니 왜 줄이는데? 왜냐하면 단지 거의 모든 사람이 게시를 할 수 있거든. anyo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모두가 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게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포스트라고 하는 게시하다를 쓰게 되겠지. 그러면 전형적인 전통적인 방식에서 인터넷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이거를 분배하고 배분하는 게 이 인터넷에서 누군가 만들어서 글을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즉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말 뭐를 어떤 모음을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모음을 온라인상에서 배분을 할 수 있어. For very little cost라고 하는 굉장히 very little cost니까 거의 없는 비용이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모음을 이 인터넷상에서 배분할 수 있으니까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과 배분의 중요성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얘기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putting th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것들, 그냥 것들 정도로 보면 돼. 어떤 것을 놓는 거야. 어디에다가? 개인 웹사이트에다가. 아니면 심지어 backwater page. backwater page라고 하는 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 뒤에 어딘가 있어서 이 물의 영향력이 조금 덜한 거. 그래서 후미진 페이지에. 누구의 후미진 페이지? 강력한 배급자의 후미진 페이지. 그러니까 배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급자가 있어.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터넷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는 그런 후미진 페이지에다가 어떤 것들을 놓게 되면 이것은 does not ensure 보장해 주지는 못해. anyone but your friends라는 but은 여기서 except이거든. 여러분의 친구들을 제외한 어떤 누구라도 그곳으로 갈 거다. 즉 그것을 찾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강력한 배급자가 있어야지만 뭔가 내 거를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backwater page라고 하는 걸 좀 잠깐 보면 내용을 여기 좀 보자. 인터넷 배급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야. 착각. 저비용 온라인 게시의 용이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개인 웹사이트나 비인기 플랫폼의 제한적인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유명한 유통 플랫폼, 배급 플랫폼이 있어. 중간에 뭔가를 이제 중간에 전달을 해줄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유튜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에 눈에 띄지 않는 페이지와 같은 것을 backwater page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문에서 강력한 배급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튜브,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걸 보면 되겠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아.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메인 화면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용자가 직접 검색을 해야 돼. 있는지도 몰라.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준 거야. 마지막 부분. 아마도 여러분은 get lucky, 운이 좋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게시한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인기 있는 viral video, viral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돼. 널리 확산되는 이런 거. 그래서 바이럴 영상이 될 수도 있어. 수백만 명에 의해서 시청되는 이런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해. 어떤 힘인데? 놓을 수 있는 힘. 뭐를? 그 컨텐츠를 어디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그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have a good chance of seeing it이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상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게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양이 많다의 의미로 좀 보면 된다. 상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이 컨텐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거 누가 해줄 건데? 내가 해? 나는 못해.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관심을 얻는 거야. 누구의? 강력한 디스트리뷰터이라고 하는 이 배급자의 관심을 얻는다. 즉, 이 배급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me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ing를 쓰게 되면 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투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얘는 의도하다지. 그래서 의도는 아니고 의미로 좀 가야 될 거. 그리고 이게 whe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는 거. have라는 동사 주어 나왔고 타동사에 목적어 나왔고, 그리고 이게 which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인 의미니까 where이라는 것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겠다. 내용상으로 보면 성공적인 컨텐츠 유통의 핵심, 바이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에 의존하는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강력한 배급자를 통해서 노출 확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면 effectiv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뭔가 효과적인 배분, 뭘 통해서? 강력한 배급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이 배급, 배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뒤에 중요하다. 상품 성공에 있어서 심지어 인터넷 시대에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다.